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당대 최고의 여자 스타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주 광고 모델이란 건데요.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이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쓰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 이 두 가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지적들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자, 여러분은 술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고하는 하루 적정 알코올 섭취량은 40g 이하입니다. 자, 소주로는 한 병 미만인 5.9잔, 맥주는 약 2병 정도인 5.6잔, 탁주는 4.2잔, 양주도 역시 4.2잔 이상을 마셨다면 여러분은 과음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이 용량의 절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과음은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엄상호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난 주당이다. 일주일에 3, 4회, 마실 때는 소주 3병 이상, 이렇게 술을 마셔온 지 벌써 30년이다. 20대 때는 소주, 그때는 25도였는데도 세 3병을 마시고 숨을 쉬면 술이 깼다니까요. 술값이 아까웠다니까요. 하지만 올해 나이 50,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전보다 술도 빨리 취할 뿐 아니라 술 마신 다음 날 지난밤 술자리에서의 기억이 점점 사라진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뭐 돈이야 어차피 뭐 저희 때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문제보다도 어제 했던 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오늘도 어김없이 술자리로 향하는 엄상호 씨. 소주 3개, 맥주 5개 주세요. 제작진은 그의 동의하에 술자리를 끝까지 촬영해 보기로 했다. 그가 즐겨 먹는 건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이걸 미리 섞어 맛없어. 딱 먹기 전에 바로 섞어가지고 먹는 거야. 맥주잔 한가득 채워졌지만 폭탄주는 언제나 원샷이다. 술잔을 내려놓자마자 다시 폭탄주가 만들어진다. 5분 만에 폭탄주 3잔을 비웠다. 제가 소리를 좀 빨리 먹는 스타일은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는 소리가 전부 다 뭐. 저는 맨날 술잔에 먼지 안 온다고 농담 삼아서 그렇지만도 그래서 빨리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먹음직스러운 안주들이 가득하지만 엄상호 씨는 거의 손도 대지 않고 술병과 술잔만 찾는다. 소주 3병에 맥주 5병이나. 술을 마신 지 3시간이 지나자 얼큰하게 취기가 오른다. 그는 내일 이 상황을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형법상은 아니지만 누구한테 내가 목수 소리를 안 할 맛을 했을까 싶어가지고 뭐 지금도 취했어 아실은. 아침에 겁이 나겠네.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신이 숙취보다 더 무서운 게 블랙아웃이야. 다음 날 아침 엄상호 씨를 다시 만났다. 아직 술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듯 피곤한 모습이다. 그는 어제의 술자리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속도 좀 썰리고 머리가 띵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가 집에 오고 동료들 갖는 그거는 제가 지금 완전 블랙아웃 됐습니다. 아, 다른 두 분이 언성이 있었던 것도 기억 안 나시는구나. 그게 안 납니다. 기억. 아, 거기까지 거기서. 엄상호 씨의 뇌는 현재 어떤 상태일지 몇 가지 검사를 통해 진단해 보기로 했다. 북, 커튼, 종, 커피. 생각나시는 거 한번 쭉 얘기해 주실까요? 집, 강, 오리,
커튼, 학교, 북. 네. 외운다고 외웠는데 어제 술을 먹었더니 머리가 띵해갖고. 인지 기능을 알아보는 검사에 이어 이번에는 뇌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뇌 MRI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인지 기능은 대체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었다. 다만 그림을 기억하는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뇌 MRI 검사였다. 전반적으로 뇌가 크게 위축되어 있고 뇌 안에 빈 공간인 뇌실은 매우 커져 있는 상태. 엄상호 씨는 알코올성 치매가 오기 전 단계로 나타났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뇌세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어져 있어서 뇌세포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알코올성 치매에서 흔히 나타나는 소견들이시기는 하세요. 이 상태가 유지가 되시면 기억력은 굉장히 많이 급감하시게 되실 가능성들이 좀 보이고요. 그나마 다행은 뇌세포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희망을 두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회복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제가 완전히 절주를 하는 단주를 하시면. 네, 절주는 안 되시고요. 단주. 네네네. 나름대로 예상은 했지만도 이렇게 확실한 답을 들으니까 많이 좀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예, 겁나죠. 제가 추측하는 것과 병원에서 이렇게 확진을 내려주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조금은 내 몸이 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인지했지만도 선생님께서 저리 말씀하시니까 무엇보다 저는 뭐 절주보다 단주를 선언하고 싶습니다. 술을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지만 대부분 별것 아닌 것으로 넘기고 마는 필름 끊김 현상 블랙아웃. 그런데 과연 사소한 일로 여겨도 되는 것일까? 집에 와서 세수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술자리석가장은 생각이 나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 간 거를 모르는 거죠. 블랙아웃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술을 마시면 알코올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뻗어나가는데 뇌 역시 예외는 아니다. 뇌 속에 침투한 알코올은 시냅스를 오가는 신경 전달 물질을 교란시킨다. 알코올이 측두엽의 기억 회로인 해마의 신경 전달 물질 활동을 차단해 기억이 저장되지 않는 것이다. 블랙아웃은 사실은 한 번이라도 있게 되면 뇌 손상이 조금씩 간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반복될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지속성 치매. 그러니까 그렇게 단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뭐 블랙아웃이 잦아진다거나 아니면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것들을 느끼시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시면 사실은 단주를 하셔야 이제 그때가 어떻게 보면 회복될 수 있는 마지막 상황이실 수도 있습니다. 유재용 씨는 오늘도 기분 나쁜 숙취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두통도 심하고 속도 좋지 않다. 베란다에 있는 빈 막걸리 병들은 어제 하루 혼자서 마신 술이다. 잠이 오지 않아 밤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한 지 10여 년. 근데 먹었는데도 네.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네. 그래서 어저께는 거의 날밤 샜어요. 일주일에는 몇 번요? 거의 뭐 일주일이라는 게 없어요. 매일 그렇게 먹다시피 해요.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왔다. 그가 아침부터 찾은 곳은 집 앞 편의점. 들어가서 바로 냉장고로 향하고는 막걸리 3병을 꺼내든다. 다른 식료품들은 눈길도 주지 않고 막걸리만 사들고 집으로 돌아온다.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사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유재용 씨. 아침부터 밥상이 아닌 술상을 준비한다. 안주는 달랑 건빵 하나. 그가 끼니를 막걸리로 때우는 건 아침뿐이 아니다. 점심, 저녁, 배가 고플 때면 언제나 막걸리를 찾는다. 아침에 한번 먹었다 하면은 뭐
2병 내지는 3병. 2병, 3병. 근데 이거를 먹으면은 이게 요기가 돼요. 삼시를 거의 안 먹어요. 삼시 세대를. 밤에 잠이 오지 않아 한 병, 2병 마시게 된 술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숙취를 잊기 위해 아침에도 술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먹다 보니 매일 하루 4-5병의 막걸리를 마시고 있다. 아이고, 이제 한 병은 먹게 되네. 이거 오래전 사기로 돈도 잃고 이혼으로 아픔도 겪었다는 유재홍 씨. 그러다 보니 세상이 싫어졌고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다. 그래서 친구가 술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친한 친구는 없어요. 술밖에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에 우울증도 찾아왔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면 혼자서 눈물을 쏟기도 한다. 저도 혼자 막 울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술을 끊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다. 몇 차례 금주를 시도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술을 찾았다는 유재홍 씨. 혼자 힘으로는 쉽지가 않다. 먹는 약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몸도 마음도 힘든 하루하루. 다시 예전의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살고 그 건강을 유지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술을 끊고 싶은 의지는 강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유재홍 씨. 힘들어서 안 드신 거예요? 그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한번 금주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피곤하고 졸리다고. 술을 끊게 된다면 내가 잠을 못 자서 이제 큰일 난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술을 다시 찾게 될 확률도 있으세요? 그렇죠. 잠을 못 자면 고통스러우니까. 술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잠을 점점 더 못 자는, 술을 먹어도 잠을 못 자는 불면이 또 악화가 되니까 다시 또 술을 더 많이 드시게 되고 그 계속 이렇게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검사 결과 그는 알코올 의존증이라고도 불리는 알코올 사용 장애로 진단받았다. 몇 가지 그 진단 기준 중에 제일 심한 갈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술의 양이 계속 늘어난다는 내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상생활의 파괴라든지 그다음에 기분이나 불안에 관련된 그 심리 증상 같은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알코올 사용 장애에 해당하는 분이세요. 유재홍 씨는 약물 치료와 함께 가상현실 치료를 받기로 했다. 가상현실 치료란 술을 마신 다음에 일어나는 다양한 결과들을 보여주는데 괴로움, 죽음 등의 불쾌한 상황을 경험하게 해 음주의 욕구를 억제시키는 것이다. 지속적인 음주로 인해 준비 없이 갑자기 임종을 맞은 후 장례식이 진행되는 상황을 스스로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술을 그렇게 처먹더니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잘 죽었다. 잘 죽었어. 야, 제 뱃속에 술병 같이 넣은 거더라.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들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음주의 부정적인 효과들을 보여줌으로써 술에 대한 갈망을 감소시킨다. 가상현실 치료를 적합하게 활용을 하게 되면은 뇌에서 자동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현실감을 주게 되고 또 이해하는 것도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2주 동안 가상현실 치료를 받기로 한 유재홍 씨.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알코올 사용 장애에서 멈추지 않고 달려간다면 결국 이르게 되는 곳은 알코올성 치매다. 혼자 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네, 잘 안 되시죠. 감사합니다. 61세의 한 알코올성 치매 환자다. 오늘 날짜 기억하세요? 오늘 날짜 기억 못합니다. 몇 년도죠, 올해가 지금?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알코올성 치매의 문턱까지 갔다가 단주를 시작한 사람들이 모인 한 중독 치료 재활 모임이다. 나만 외롭고 나만 소외되고 뜬금없이 막 팁으로도 막 이런데 전화해서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시비 걸고. 시비 걸고. 처음에는 너무 심각하게 정말 앉으면서 하려고 했던 얘기를 앉아서 이렇게 의자 등받이 대는 순간 그게 잊어버렸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한테 저 좀 죽여달라고 제발 좀 죽여달라고 막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저를 때렸는데 그 중간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건 치료의 시작이다. 제가 요즘에는 지금 이제 춤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 도파민이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팍 터지는 것처럼 술 먹고 팍 터질 때처럼 그게 맨정신에 이제 그런 일상 사람들 속에서 내가 막 그게 느껴지니까 자신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본인의 음주 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잘 못 느껴요. 네. 그러다가 모임을 하면 나의 이 음주로 인해서 가족들이 아팠겠구나, 상처받았겠구나, 그들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책감이라는 걸, 미안함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뇌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알코올성 치매로 진행된 후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 뇌가 손상되기 전 술잔을 놓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다 애주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중독으로 진행되는 신호가 뭐냐? 그건 이제 술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녁 7시만 되면 술자리를 만들고 술 생각이 나면 이게 중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호다. 또 한 가지는 제일 위험한 신호는 혼술이에요, 사실은. 네, 술을 혼자 마시기 시작하는 건 애주가가 중독자로 진행되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거든요. 이종철 씨는 일주일에 4-5번은 꼭 술 약속이 있다. 오늘은 친구들과 모임이 있는 날. 1차는 고깃집이다. 음식이 나오기 전 술이 먼저 도착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소주와 맥주로 폭탄주부터 만드는 이종철 씨. 술자리의 시작은 폭탄주 원샷이다. 첫 잔은 원샷이야. 아이고. 사업을 하는 탓에 과거 20년 동안 거의 매일 술을 먹다시피 했다는 이종철 씨. 한 번 마시면 소주 2병 이상이다. 이 술을 우리도 한번 먹으면은 또 이렇게 한번 이게 되면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 버릇이 또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야, 무슨 그러냐 이거. 잔에 술이 차 있는 걸 못 본다는 그는 마시는 속도도 빠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음주 습관은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술을 권하는 것. 내가 신사원이야. 그냥 왜 나만 붙잡고 너 오늘 삼승했잖아. 아유 부장님. 술을 끊고 싶은데 하면서 클로즈업을 딱 여기 시켜주고 이런 친구 때문에 내 술을 끊을 수 있냐. 한번 좀. 술자리는 즐겁지만 다음 날엔 상황이 달라진다. 과음을 한 날이면 어김없이 가슴이 조이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협심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지만 여전히 술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한 2년 됐거든요. 아침마다 이렇게 술을 많이 먹으면 고통이 오니까 야 이거 술을 끊어야 되나. 담배는 끊었는데 이 술까지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 것도. 유영희 씨는 요즘 걸을 때마다 자주 숨이 찬다. 경사진 길이나 계단이 아닌 평지에서도 갑자기 숨이 가빠온다.
버릴 때는 내가 그전에 못 느끼는 힘이 든 걸 느끼고, 예, 힘이 든 걸 느끼고 숨이 많이 차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잘 때 자면서 느껴지는 게 내가 숨을 못 쉬고 있는 게 느껴져갖고. 아, 그러세요? 숨이 차는 증상은 자다가도 불쑥불쑥 찾아온다. 걱정이 크지만 관리는 뒷전이다. 오늘도 술 약속이 있어 집을 나서는 길. 아, 오늘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아는 지인 생신이라 거기 가서 또 한잔 해야죠. 일주일에 이런 술자리가 얼마나 있으세요? 매일요. 매일 술을 드세요? 네. 그래서 제가 더 의심스러워요. 음주 경력 30년의 유영희 씨. 심장의 이상을 느끼면서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금주를 결심한다는 그녀. 하지만 저녁이 되면 계획은 눈 녹듯 사라지고 만다. 이종철 씨와 유영희 씨를 비롯해 심장의 이상을 호소하는 애주가 5인이 모였다. 술을 좀 먹을 때는 이 가슴이 두근두근 할 때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 마실 때는 모르는데 자고 일어나서 아니면 잘 때 이 가슴이 막 두근거려서 거의 심장이 멈출 것 같은 느낌. 평균 음주 횟수 주 5회, 음주량 소주 2.5병. 과연 이들의 심장 건강은 어떨까? 심장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음주 후 맥박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4시간 동안 심전도 기기를 달고 생활해봤다. 그 결과 유영희, 이종철, 권영태 씨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영희 씨의 경우 24시간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 맥박이 나타났다. 그 외에는 위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심장에도 독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녁 8시경 맥박이 갑자기 빠르게 뛰는 것이 보인다.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정상과 비교하면 차이를 알 수 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술을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 10만 번을 뛰었거든요. 10중 8구 심방세동, 알코올성 심방세동 발생하실 거예요. 10중 8구. 심장의 전기 자극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생긴다. 심방세동은 가장 대표적인 부정맥으로 심장의 윗부분인 심방이 불규칙적이고 빠른 속도로 떨리는 질환이다. 음주를 하면 알코올 대사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심장의 근육에 독성을 나타내거나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심방세동의 위험을 높인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을 내보내지 못해 혈액이 고여 혈전이 생기는데 이 혈전이 밖으로 나가면 혈관을 막아 뇌졸중 등의 위험을 높인다. 고인 물은 썩지만 고인 피는 굳거든요. 그러니까 굳은 피가 피떡이 되고 그 피떡이 있다가 어딘가로 푹 날아가면 특히 뇌로 날아가면 이제 뇌경색이 오는 혈관을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은 뇌경색 발생 위험도가 보통 사람보다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부정맥을 우리가 심방세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마다 심방세동 환자 수는 늘어나 지난 4년간 약 50% 증가했으며 특히 음주량보다 음주 빈도가 심방세동 발생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술을 마셨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부정맥의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술을 마시고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알코올 대사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에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물질이 심장의 구조에 변화를 일으켜 부정맥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협심증으로 약을 먹으면서도 술을 끊지 못하는 이종철 씨는 변이형 협심증이 의심됐다. 이게 일반적인 협심증이에요. 혈관이 좁아지는 거. 근데 우리가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혈관이 짜부러드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떤 때 나타나면 술 많이 드신 분들한테 나타나요. 검사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 막상 술 드시고 나서 갑자기 짭으로 들어가지고 피가 안 가니까 심장에 통증이 오고 그것 때문에 심한 분들은 정말 심장 마비까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술을 줄이고 건강 체크해야죠.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줄이고 운동 좀 하고 내 몸에 대해서 좀 내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김승호 씨는 얼마 전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이빨이 부러지고 얼굴에 멍이 들었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시신이었다. 뭐 걸린 줄 알았어요. 뭐에 걸려서 넘어진 줄 알고 소리 나니까 집사람이 들어오고 안방으로 나 괜찮아 그냥 걸려 넘어졌어 하고 너무 아파서 10분 동안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씻어야지 하고 일어나서 3걸음 걸었나? 그다음 기억이 없어요. 그냥 쓰러졌대 일어나서. 평소 주 4, 5회 술을 마실 만큼 술을 좋아했다는 김승호 씨. 그날도 술을 마시고 온 저녁이었다. 당시 초음파를 살펴보면 심장 뛰는 힘이 약해져 있던 상태. 알코올로 인한 심근증이었다. 심근증 또는 심근병증인데 그거는 이제 심장 근육 자체가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이제 얘기를 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알코올을 드시면은 그게 이제 확 아주 악화돼서 걷잡을 수 없는 심부전 상태로 입원해서 뭐 정말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 심부전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몸 안으로 들어온 알코올은 위와 소장에서 흡수된 다음 간에 도착해 독소 분해 과정을 거치는데 과음을 하면 처리되지 못한 알코올이 혈관을 타고 심장을 공격한다. 술이 간을 망가뜨린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심장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 지나친 알코올은 심장 근육을 만성적으로 딱딱하게 만들어 혈액을 잘 짜내지 못하게 만드는 심근증을 일으킨다. 딱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심근증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은 김승호 씨는 바로 금주를 시작했다. 금주와 약물치료 3달 만에 약 70%밖에 기능하지 않던 심장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 술을 완전히 끊고 그렇게 하고 추적 검사를 갖다가 3개월 정도 지나서 해보니까 술은 지금 이 심장 기능은 완전히 지금 100점으로 돌아왔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라고 오늘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계속 금주하실 겁니다. 네, 금주할 겁니다. 네. 어려서 축구 선수로 활동하며 남다른 체력을 자랑하던 진현수 씨. 남들보다 주량도 월등히 높았다. 60대가 되어서도 거의 매일 소주 4-5병을 거뜬히 마셨다. 퇴근하고 친구들 만나서 술을 먹게 된 거고 술을 내가 워낙 애주가라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2016년 겨울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와 정밀검사를 위해 CT를 찍어본 결과 간암이 발견됐다. 간암이라고 말을 처음에는 듣지를 못했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듣고 보니까 좀 암담하대요. 마음이 찹찹하죠.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이렇구나 한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간암 수술 후 진현수 씨는 그 좋아하던 술을 끊었다. 금주한 지 벌써 3년째. 제일로 참기 힘들 때는 친구들 모임에서 친구들 술 먹을 때 그때는 참 어렵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때는 물을 한 잔씩 마시면서 술 대신 물을 한 잔씩 마십니다. 알코올성 간 질환은 악화되기 전까지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진현수 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왔었는데 다행히 하지만 발견 당시 암 조직의 크기는 무려 15cm가 넘었다. 그는 간의 오른쪽 부분을 떼어내는 절제술을 받았다. 알코올 섭취량이 상당했기 때문에 사실 알코올에 의한 초기 간경화, 그 다음에 병발한 간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벌써 수술 이후 완전히 술을 끊고 생활 습관을 바꾼 덕분에 다행히 현재는 간 기능도 좋은 상태. 식사도 잘 하시고 하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20%는 위에서, 나머지 80%는 소장에서 흡수된다. 흡수된 알코올은 간으로 이동하는데 우리가 섭취한 알코올의 90% 이상이 간에서 처리된다. 알코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되는데 이것은 국제암연구소에 등록된 1급 발암물질로 간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인 것이다. 알코올 분해 과정 중 생기는 활성산소와 함께 간세포를 손상시켜 지방간, 간염, 간경화 등 각종 알코올성 간 질환을 일으킨다. 그 알코올에 의한 그 간 질환은 알코올 지방간이 있고요. 알코올 지방간은 금주하게 되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서 음주를 지속하면 알코올 간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금주를 하더라도 병이 진행해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거기서도 또 술을 더 드시게 되면 알코올 간경변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환자분처럼 간암이 이제 생길 수도 있어서 결국 그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퇴근 후 저녁 시간. 김남산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자전거를 타고 소양강변을 달린다. 평소 같으면 친구들과 함께 술 한잔 기울일 시간이지만 이젠 과거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전에는 술을 먹으면은 그 다음 날 저녁 때 이 정도에서 술이 깨고 이랬었는데 그게 점차 좀 늦어지더라고요. 이 일 어떤 때 이제 병 나기 전에는 한 3일까지 이렇게 좀 정신이 맑아지지 않고. 술을 마셔온 지 수십 년. 술 마신 다음 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자 병원을 찾은 김남산 씨. 원인은 간암이었다. 하늘이 노랗죠. 뭐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을 다 지키지만은 쓰러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좀 등한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암 수술 후 그는 완전히 술을 끊고 모든 관심을 운동으로 돌렸다. 지금은 금주 중이세요? 그렇죠. 아직 뭐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유혹이 있을 텐데. 유혹 자체도 없습니다. 예, 제 마음 쪽으로 벌써 멀어졌습니다. 김남산 씨는 당시 간의 암 조직을 떼어내는 간 절제술을 받았다. 당시 MRI 사진을 살펴보면 1cm 정도 되는 동그란 간암이 보이고 CT 사진에선 간경화가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이기도 했다. 바이러스 질환과 술에 의한 음주력에 의해서 간암과 간경변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단독보다 B형 간염 바이러스 질환과 또한 음주력이 있을 때 두세 배의 간경변 발생과 간암 발생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 절제술과 간경화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약물 치료를 시행한 결과 다행히 현재 간은 깨끗한 상태.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금주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회복되니까 그 이제 술을 언제 또 먹어도 되는지. 지금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술을 드시게 되면은 급성 중증의 알코올 간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망률이 한 달 내에 한 40%가 되기 때문에 걸어 들어오셔서 병원에 실려 나가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금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주 뭐 그러면은 죽는 날까지 그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최근엔 알코올성 간 질환이 일어나는 기전을 장내 미생물로 설명하고 있다. 과다하게 섭취된 알코올은 장에 있는 좋은 균을 죽이고 나쁜 균을 증가시킨다. 그런데 이 나쁜 균이 만들어내는 내독소라는 물질이 장벽을 넘어 간으로 이동해
간을 자극해 알코올성 간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알코올성 간 질환 치료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장내 세균 불균형을 유발하고 장 투과성을 증가시켜 결국 나쁜 균의 독소가 간으로 이동해 간을 공격하게 만든다. 따라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알코올성 간 질환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간 질환의 초기 단계인 알코올 간염과 알코올 간경화, 그다음에 알코올 간암의 그런 환자분들의 대변 분석을 통해 해보았더니만 그 사람들의 그런 대변의 분석에서의 그 균의 조성이 다 틀린 겁니다. 그러나 알코올 간경변과 간암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콜라이라고 하는 대장균이 굉장히 많이 증가돼 있었고, 그리고 간염같이 그리고 정상 같은 환자분에서는 프레보텔라라고 하는 좋은 균주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균들로 알려진 균들이 적어지고 나쁜 균들로 알려진 균들이 많아지는 것을 일으키는 것이 알코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을 받고 가상현실 치료를 받은 유재홍 씨를 2주 만에 다시 만났다. 막걸리로 시작해 막걸리로 끝나던 하루하루.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 같던 그의 일상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오늘도 이른 아침 마트로 나온 유재홍 씨. 그런데 그가 찾은 것은 술이 아닌 고기다. 삼겹살 저 비계 좀 덜한 걸로 해서 좋은 걸로 조금만 줘요. 끼니 때마다 밥상 대신 술상을 차리던 그가 다시 밥을 해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10여 년 넘게 매일 마셔오던 술을 완전히 끊은 것이다. 지금 한 2주가 조금 넘었어요. 그럼 치료 후에 안 드시는 건가요? 네. 예. 완전히 끊으셨어요? 뭐 아직 장담은 못하지만 지금 현 상태로는 지금 또 그리고 또 끊으려고 노력을 해요. 내 몸을 혹사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막걸리 앞을 지나가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주류 코너를 지나가면 술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안 나요. 지금은 안 나요. 아예 안 나요? 네. 막걸리병과 건빵만 놓여있던 부엌도 이제 재구실을 하고 있다. 밥, 고기, 채소 모든 게 다 오랜만이다. 술을 마실 때는 늘 속이 좋지 않아 밥은 물론이고 고기도 생각나지 않았다. 지금 이제 뭐 이 음식 먹는 즐거움을 이제 찾은 것 같으니까 이 고기를 원래 잘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기도 먹게 되고. 병원을 다녀온 첫날 저녁부터 술을 찾지 않았다는 유재홍 씨. 10여 년 넘게 매일 마셔오던 술을 어떻게 한순간에 끊을 수 있었을까? 원래 이게 술을 먹었을 때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화장실을 가는데 잘 걷지 못하고 하니까는. 그런데 그 가상현실 그 VR을 보고 죽음에 대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 내 몸이 더 망가지기 전에 이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2주 만에 체중도 4kg이나 늘었다. 이 많이 좋아졌어요. 와, 멋지네요. 네. 끼니를 챙겨 먹는 것에 더해 요즘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은 하루 1시간 운동이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힘이 없어 동네 한 바퀴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술 사는 것 외에 밖에 나가지 않던 그였다. 술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뿌리치지 못했던 지난날. 이제 과거는 훌훌 털어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리라 유재홍 씨는 굳게 다짐했다. 이제 뭐 제가 몸을 좀 더 만들어서 열심히 사는 동안 안 아프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재홍 씨의 뇌는 실제로 어떻게 변했을까? 술을 보여준 다음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알아보는 fMRI 검사를 가상치료 전후로 실시했다.
치료 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그 대상회로 부분입니다. 대상회로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해마 부분이라서 이 대상회로, 해마 부분은 현저성 회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알코올을 볼 때 알코올 환자에서 더 반가워하고 더 확 집중이 되고 더 좋아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안화전두엽 부위라고 해서 그 갈망과 관련이 있는, 갈망이 일어날수록 더 거기가 활성화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알코올을 보여줬을 때 그 현저성 회로와 갈망 회로가 같이 동시에 확 활성화돼서 술을 보면 반갑고 기쁘고 술 먹고 싶은 갈망이 확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상 치료 후 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다. 술을 보면 좋아하고 갈망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거의 반응하지 않은 것이다. 치료 전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난다. 내가 술을 먹었더니 잠이 왔다. 그러니까 지금 막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잠을 못 자니까 술을 먹어야지 이 사고가 떠오르면 참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일정한 운동, 일정한 식사, 그다음에 일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다시 술을 다시 한 번이라도 손을 대면 저는 그때 즉시 병원으로 와서 의사한테 피드백을 꼭 받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77년 데뷔해 노래, 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8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박일준 씨. 굉장히 히트치지 않았어요? 네. 매력적인 목소리로 수많은 히트곡을 배출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금은 건강한 모습이지만 그도 술에 빠져 살던 때가 있었다. 술이 너무 좋은 거야. 술이 완전히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도 살 수는 있어. 술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청주를 하루에 한 20병 이상씩 먹었죠. 매일 그리고 하루 종일 술을 마셨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몸에서 신호가 나타났다. 바닥이 흥건할 정도로 피를 토하며 쓰러진 것이다. 바로 119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다. 원인은 식도 정맥 파열. 식도에 있는 정맥이 부풀어 오르다 터지는 병으로 간경화의 주요 합병증이다. 바로 이게 죽는 거구나. 죽는 거였는데 지금 의술이 좋아서 내가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면 장사를 해서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할 것이며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거죠. 진짜 기적적으로. 무려 6번의 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박일준 씨. 오랜 공백을 끝내고 다시 무대에 선 그는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데려갔던 술과 완전히 이별을 고했다.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술자석에 이제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되면 하여튼 음료수를 5병까지 마셔봤어요. 그러니까 날 보고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안 죽으려고 그랬어. 이게 빈병이죠 지금 술. 아니 들어있어. 거실 장식장에 진열된 술은 모두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모아둔 것이다. 이게 사술이거든. 술이 눈앞에 있어도 유혹이 없을 만큼 강해진 덕분이다. 근데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지 머리로만 먹어야지. 머리로만 먹어요? 머리로만. 네. 나중에 또 남들 다 죽어 이제. 주워버려요? 네, 주워버리고. 안 드세요? 이제. 저도 진짜 놀랄 노자예요. 진짜 안 드세요. 10년 넘게 지켜오고 있는 금주는 가족에게 보내는 사랑이자 사죄의 마음이다. 애들이 어떻게 큰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럼 술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는 애들 많이 신경 쓰고 내 몸 관리 잘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뭐 옛날에 빚졌던 거 싹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빚잔치 다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 본인이 노력하는구나. 그래도 감사하다. 그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금주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술을 대신해 관심을 쏟을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가 찾은 것 중 한 가지는 걷기. 이제는 행사를 위해 지방에 가도 걷기 좋은 산책로를 먼저 찾는다. 딱 도착하면 시간을 좀 앞에 좀 남겨가지고 이제 공기 좀 한번 쫙. 그동안의 공기가 다 달라요. 대한민국 공기가. 그런 공기 한번 쫙 마시고. 술로 인해 생사의 기로에 섰던 그가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 금주는 못해도 절주를 해주지 말아요. 많이 드시는 분은 금주하시고 틀림없이 병원 한번 가시고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최근엔 젊은 층의 음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 20대와 30대의 고위험 음주율이 60%를 훌쩍 넘는다. 특히 과음을 하는 20대 여성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 사이에서의 과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112 한번 같이 읽어줄 수 있나요? 1 한 가지 술로 2 시간 이내 애기가한테 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슬로건입니다. 한 대학교 절주 동아리 회원들이 음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술에 취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시야가 흐리고 사물이 왜곡돼 보이는 음주 고글도 체험한다. 우리나라 음주 문화의 문제점은 음주 문화가 너무 긍정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다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술을 마시는 문화를 너무 오락적으로 포장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미디어에서 너무 많이 나온다는 점. 즐겁게 마신 술이 끝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술을 적당히 조절해서 마실 줄 아는 절제와 지혜가 필요하다. 술은 핑계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내가 잠이 안 와서 술을 먹고, 속상해서 술을 먹고, 어색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술을 먹고, 더 이상 저희가 어떤 술 먹는 것을 핑계로 두는 것이 아니라 꼭 긴장하고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작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물질로 사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술은 독이다. 도만 지나치지 않으면 어떨 때는 정말 뭐 좋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선을 갖다 넘어가면서 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을 늘 지켜주시고 나한테 정말 이게 혹시 독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는 게 그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